지금부터 미분 가능성 설명해 줄 텐데 현재 이 개념은 실제 미분 전 과정 통틀어서 가장 킬러 문제를 4개가 가장 용이한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30번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긴장하시면서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살짝 와서 미분 가능성이라는 게 뭘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에 해석을 해보면 바로 미분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미분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설명해 보면 f'A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결국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존재해야 한다. 즉 이건 뭐야 하면은 변화율이야 이 뜻이고요. 그 변화율의 무슨 값? 극한값이다.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변화율의 극한값. 이것이 바로 존재해야 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변화율의 극한값 존재한다는 거? 우리 함수극한에 배웠던 현재 좌극한, 우극한 이 얘기하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이건 H가 음수일 때와 H가 양수일 때 두 개의 상황으로 나눠진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설명해 주는 건 똑같이 A라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 그 위에 함수를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이 y는 fx고 요것도 y는 fx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함수값을 찍었어. 예. 그런데 요번에는 h가 음수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a 더하기 음수, 즉 그러면은 a보다 값이 작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다가 a 플러스 h를 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두 점을 잡아서 변화율을 구해줄 거야 이 뜻인 거예요. 예,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h가 양수야. 그럼 a 함수값 잡아주고 요번에 h가 양수니까 그러면 a 더하기 양수니까 조금 더 큰 쪽에 있겠구나. a 플러스 h는 0보다 크다. 바로 요 점이야. 두 점을 연결하는 변화율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의 흐름과 오른쪽에서의 흐름이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이 두 개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설명해 주는 것은 다시 한 번에 모아볼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설명하는 순간 요게 y는 fx고 여기가 a라는 함수값이다 이게 되는 거죠. 요게 a라는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h라고 하는 함수값, h가 음수일 때에 해당하는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 플러스 h가 여기 있다 설명되겠죠. h가 0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변화율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현재 눈을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 왼쪽에 있는 초록색 그 기울기라고 하는 변화율과 주황색의 변화율이 같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일치하죠. 예, 불일치해요. 그럼 우리가 아직 하나 아는 게 있어. 그게 뭐지? 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제 하나 해야 될 게 바로 h가 0으로 간다라는 극한값을 안 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그래프는 이렇게 될 텐데 y는 fx야.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 한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h인데 h가 음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갑니다 하면 얘가 따라갈 테니까 그 빨간색 점의 왼쪽에 모일 거고 또 하나는 h가 양수야 라고 하면 요번에는 h가 0보다 클 텐데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h가 0으로 갈 거야 설명되겠죠. 그러면 이 점이 따라와서 바로 오른쪽에 붙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갈 때의 변화율과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넘어갈 때의 변화율이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요 점의 관계가 내 머리가 지금 함수값이면 여기가 FA 더하기 H, H가 음수일 때 F 더하기 H, A 더하기 H, H가 양수일 때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나중에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마치 한 점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팩트는 몇 점이냐면 3점이다. 그러면 전점에서 나에게 주는 이 흐름과 여기 넘어가는 흐름, 나에게서 넘어가는 이 흐름이 두 개가 같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치 이것이 하나의 직선처럼 보인다. 직선에서 초록색에서 빨간색 넘어갈 때와 빨간색에서 주황색 넘어갈 때 흐름이 같아야 돼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미분값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왼쪽에서의 흐름과 오른쪽에서의 흐름이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속성은요, 점과 점의 관계예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비교해주면 이런 설명할 수 있죠. CF X는 A에서 연속. 연속이라는 것은 점의 관계로서 설명해 준다면 여기가 함수값이야. 그럼 이게 바로 X 이퀄 A라고 하는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는 좌극한. 바로 X가 A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리미트 X가 A-일 때의 fx값.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X가 A보다 커 라고 하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우극한. 이렇게 하면서 점과 점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 미분계수 일치.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 만약 그래프를 이렇게 나간다면 여기 어때? 그러면 함수값이 있어요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왼쪽에 점이 하나 놓여 있다. 그러면 X가 A보다 작을 때의 흐름. 나는 원하는 게 이 점에서의 요 흐름, 요 기울기 값을 구하는 거예요. 흐름. 그래서 리미트 h가 0보다 작을 때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a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여기도 점이 있는데 라고 설명해 주겠죠. 그러면 여기를 설명할 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이 흐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x가 a보다 큽니까? Yes. 그 오른쪽의 흐름, 줄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주면 여기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두 개의 값이 같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연속성은 점이기 때문에 나와 내 이웃하는 점이 붙어 있냐 물어보고요. 미분은 요 흐름을 읽는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의 흐름, X가 A보다 큰 쪽에서의 흐름,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나눠진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미분 가능성하고 연속성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살짝 돌아오면 미분값이 존재합니까? Yes. 미분값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야 하면 왼쪽에서 나한테 주는 흐름과 나에서 그 다음 점 넘어가는 흐름이 이쪽의 흐름과 이쪽의 흐름이 같아요 라고 하면 미분값 일치. 다시 말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 되는 거예요. 미분값은 극한값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합니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미분값이 불능이다, 미분 불능이야 라고 하면 뭐가 될까? 첫 번째, 아예 왼쪽에 흐르는 좌극한의 흐름, 다시 말하면 왼쪽 구간의 변화율이나 오른쪽 구간의 변화율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3인데 여기가 아예 없어. 그럼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또는 여기가 3인데 이쪽 구간에 해당하는 값이 흐름이 없어. 그럼 뭐가 돼요? 아예 미분값을 못 구하죠. 다시 말하면 불연속이 되면은 미분불능이다. 뭐한다? 불연속이 되면 미분불능이다. 그러면 연속인 경우는 흐름이 있잖아. 맞아. 흐름이 있지만 연속인 경우도 왼쪽의 흐름과 오른쪽의 흐름이 같으면 미분 가능. 불연속이면 미분 불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함수는 어때? 라고 하면 쓱 쪼개 가서 여기는 연속,
여기는 불연속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그러면은 흐름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끊어졌기 때문에 흐름이 없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여기는 이어졌기 때문에 흐름은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는 쉽게 설명하면 흐름 존재가 X. 흐름 있니? 아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한다? 미분값 없다. 미분값, 미분불능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아예 흐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연속이면 다 미분값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진 않다.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거죠. 연속 중에는 뭐 한다? 미분이 가능이 있어. 이 되는 거야. 미분 가능이란 건 뭔데 하면 왼쪽의 흐름과 오른쪽 흐름이 일치한다. 즉 극한값 존재. 다시 말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왼쪽의 흐름과 오른쪽 흐름이 같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뭔데? 라고 하면 흐름은 존재합니다. 흐름은 존재 and 흐름은 불일치한다. 흐름 내용은 불일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는 뭐냐면 흐름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불일치해 이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어때? 라고 질문한다면 이게 달라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가장 유명한 함수가 뭐죠?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절대값 함수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래프 그리는 7가지 성질에서 이미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수강할 때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함수 강의 내용 중 그림을 그리는 7가지 원리, 그 중에 절대값 함수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압축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fx가 절대값 x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는 원래는 y는 x 넣은 건데 요게 사라지면서 꺾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y 콜 x, 여기는 y 콜 마이너스 x. 그러면 이 점들은 서로 어때? 라고 한다면 이 점들은 서로 연속이잖아. 맞아요. 현재 함수값, 그 다음에 우극한, 그 다음에 좌극한을 본다면 이 점 3개는 붙어 있어요. 연속 맞습니다. 근데 연속은 맞는데 첫 번째로 연속인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붙어 있다. 흐름은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미분계수 일치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얘기는 뭐다? 왼쪽 변화율과 오른쪽 변화율이 같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왼쪽 변화율을 따라가 보면 왼쪽 변화율은 뭐래요? 현재 이쪽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변화율은 뭐 나와? 그러면 오른쪽 변화율은 이쪽의 변화율은 1 나와 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이것은 결국에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따라가 보면 결국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거는 미분불능이지만 이거는 미분값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미분값이 없다는 건 뭐야? 그러면 극한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극한값이 없다는 얘기는 뭔 뜻이야? 왼쪽의 변화율과 오른쪽 변화율이 있는데 불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맞아 오른쪽이 맞아 하면 둘 다 맞는데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값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해갔죠? 특히 절대값의 가장 큰 위력은 뭐한다? 함수값의 부호를 꺾어 올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꺾여 올라가면서 함수값의 부호도 바뀌지만 증가하던 그래프는 뭐한다? 감소. 감소던 그래프는 뭐한다? 증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게 절대값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분 가능할 때를 한 경우를 시험에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미분이 가능한 경우. 그때가 무엇입니까? 그거 꼭 기억해달라는 얘기죠. 바로 여기 안에 들어갈 함수가 어때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나와야 돼? 하면 첫 번째가 바로 x-a의 제곱꼴 혹은 x-a의 3승꼴이 나와줘야 돼 라는 걸 잊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절대값 씌웠는데 부호영향 안 받는 경우가 어떨 때야?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x-a의 제곱 형태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꺾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만 꺾어 올리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한쪽만. 그럼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현재 3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중군이 되면서 이렇게 3중군 되면서 이 순간에서의 미분계수가 0 나왔을 거야 라고 암시해주는 내용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앞으로 올해도 수능이 나오겠지만 킬러 문제는 전부 다 절대값 끼고 나올 거야. 다시 말하면 미분 가능성 내야지 하면 무조건 절대값이에요. 미분 가능성 내야지 하면 뭐다? 절대값. 그럼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미분 가능성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다? 이 과정을 꼭 기억하면서 미분 가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곱씹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1번 흐름이 존재해야 돼. 즉 뭐다? 연속이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흐름이 존재해야 돼. 둘, 그런데 그 흐름 값이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으로 문제 풀 수도 있지만 사실상 어떤 문제들은 그래프를 통해서 대소비교 따지는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프를 통해서 일치불일치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꼭 그림을 통한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훈련을 쌓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바로 다음 칠판에서 문제 풀이 과정 유형의 맵과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